교수님 뭐 사망 원인까지는 아직 저희가 알기는 어려운 상황인 것 같은데 어쨌든 아기가 인형과 함께 수건에 쌓여 있었다. 이 정도 이야기가 지금 나왔고 뭐 구덩이도 한 30cm 정도. 그러니까 정확하게 매장을 한 건 아닌 것 같은 상황인 것 같아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일단 그 인형이 함께 있었다고 하는 그 점은 아무래도 예. 그 생부의 입장에서 이 예. 아이의 이 상황 자체에 상당히 그 마음이 아팠었던 것은 분명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아이가 그 좋아했던 인형을 함께 반 매장한 것이 아닌가 일단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예. 그 지금 그 알려진 바에 의하면 이 부친 생부의 그 이야기는 직접적인 사망에는 관여하지 않은 취지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처음에 봤더니 토사물이 이렇게 흘려져 있는 채로 사망이 되어 있었다. 뭐 이런 진술이 지금 막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렇다고 봤을 때는 학대 치사의 가능성이 소위 말해서 계모의 할머니에 의해서 가해질 가능성 뭐 이런 시나리오를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인데 사망을 누가 했느냐 이것은 아직까지 알려져 있지 않은 이와 같은 상황인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계속적인 수사가 분명히 있어야 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인위적으로 이 아이의 사망 시기를 8개월이나 숨겼다고 하는 예. 이 점과 또 이것을 이 생부가 나름대로 뭐 책임을 지려고 하는 이와 같은 가족 간의 역학관계도 분명히 있었던 것 같고요. 또 하나의 지금 살해 그 동기가 양육비를 줄이기 위해서 또 이혼 소송에 유리한 입장을 취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가족 관계가 조금 복잡한 것이 사실은 고준희 그 양이 지금 생모의 이남 일녀 중에 그 한 여자 아이입니다. 예. 그러니까 현재 이 생부는 이 생모하고 이혼 소송 중에 있습니다. 예. 지금 현재도요. 그러다 예. 보니까 지금 내연녀의 아들하고 함께 살게 되면서부터 무엇인가 이제 문제가 생겼고 트러블이 생긴 거죠. 예. 그리고 생활비를 한 달에 이 생모에게 100만 원씩 그 지급을 했었고 예. 그다음에 이 고준희 양이 지금 내연녀의 모친과 함께 살게 되는 그 시점부터는 예. 한 달에 70만 원씩 지급을 했습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양육비의 부담을 느꼈다 또는 이혼 소송에서 유리한 입장을 취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동기였다. 뭐 이런 것을 봤을 때는 무엇인가 이 아이를 고준희 양을 정말 애착의 대상으로 느끼기보다는 무엇인가 부담스럽고 성가스러운 그런 존재로 느껴서 이것이 아동 학대로 이어진 상태에서 사망이라고 하는 결과로 이어지거나 예. 아니면 처음부터 무엇인가 미워서 또는 불의의 사고 자체를 제대로 치유를 하지 않는 예. 뭐 이런 가능성 자체를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다만 이분과 관련해 가지고는 어쨌든 간에 그 처음에 이제 이 친부의 그 진술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예. 진술이 정확하게 어떻게 돼 있냐면은 보도를 보면 4월 26일 날 밤 늦게 한 12시쯤 돼 가지고 아이가 아프다고 해서 생부는 내연녀의 어머니를 새 외할머니다라고 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새 외할머니 집에서 그 고준희 양이 살고 있었고 4월 26일 날 밤에 아이가 아프다는 연락을 받고 부랴부랴 갔는데 27일 날 1시쯤 가서 도착을 해서 보니까 아이가 쓰러져 있었다. 이렇게 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런 상태에서 결국 본인이 가기 전에 이미 사망을 했는 것이지 내가 죽인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말씀드렸듯이 그것이 단순한 변명에 불과한 것인지 이 부분을 밝히는 것이 이 사건의 요체가 될 것이고 결국 말씀드렸듯이 좀 전에 그 교수님이 말씀하셨듯이 살인죄는 전형적인 동기범죄입니다. 그러다 예. 보니까 살인죄의 그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 기준에 보면은 살인죄의 양형을 동기를 기준으로 5개까지라도 이렇게 구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그중에 어느 곳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 지금 그 경찰은 밝혀야 될 의무가 있는 것 같은데요. 더불어서 다른 것도 아니고 지금 본인들이 살던 곳에서 차로 50분이나 떨어진 군산 야산에 그렇게 유기를 한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물었더니만 이 그 친부가 본인이 어릴 적에 살던 곳이기 때문에 예. 얻은 것보다도 밤에 가더라도 이 지리에 대해서 밝다 보니까 그곳에 유기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 경찰이 밝혀낸 계기는 이게 그 통신 조회를 해봤더니만 이 4월달 전후로 해서 아까 새 외할머니라는 사람하고 예. 이 그 친부의 휴대폰이 가다가 그 인근에서 갑자기 휴대폰이 꺼졌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것을 이유로 추궁을 했더니만
그제서야 그때 우리가 그 아이가 죽은 것을 유기를 했고 같이 본인과 이 새 외할머니 둘이 가서 예. 아이의 시체를 유기를 했다. 이런 자백을 받아냈다라고 하는 것 같은데요. 예. 현재는 거기까지만 밝혀졌고 더불어서 그 내연녀 내지 새엄마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의 가담 여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추가적인 조사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경찰 브리핑이 있기 전에 사실 그 변호사님 최진영 변호사 그리고 이웅혁 교수님 두 분과 인사를 나눴는데 시청자분들께서 좀 혼란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브리핑이 나오고 그와 관련한 이야기를 다시 하려고 다시 모셨습니다. 예, 다시 한번 좀 질문을 드릴게요. 네. 지금 거짓말 탐지기를 경찰이 처음에 서서히 조사를 했는데 친부 그리고 계모 그러니까 내연녀죠. 이 두 사람은 거짓말 탐지기에 응했는데 이 내연녀의 엄마 아까 말씀하시는 그 새 외할머니 그분은 또 거짓말 탐지기에 응하지 않았단 말이죠. 네. 원인 같은 건 아직 정확하게 안 나온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큰 틀에서 보면 수사에 상당히 그 비협조적이었습니다. 예. 최면 수사 같은 경우도 이제 응하지 않았는데 일반적으로 실종된 경우 혹시 기억이 불분명한 경우 최면 수사를 통해서 어디서 잊어버렸다 이것을 알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 실종 가족자들은 일부러 나 최면 수사 좀 해달라라고 하는 이제 분들도 있습니다. 예. 가족 그 3명 모두가 수사에 상당히 그 비협조적이었고 예. 특히 지금 그 내연녀의 모친은 아주 그 비협조적이었던 것이 하나의 그 특징이었습니다. 예. 거짓말 탐지기에 전혀 응하지 않았고 지금 그 생부와 내연녀는 거짓말 탐지기 처음에는 응했고 두 번째 또 한번 해보자고 했을 때 역시 불응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수사에 그 비협조적이었는데 이번 사건에서 가장 그 특이한 점은 제가 생각할 때는 고준희 양이 자의반 타의반 아마 그 타의겠죠. 예. 이사를 짧은 시간 안에 3번 갔다고 하는 이 점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2016년 11월 달에 예. 이 봉읍동에 봉읍동. 네, 고준희 양이 아버지와 함께 거주하게 됩니다. 예. 이때 내연녀와 내연녀의 아들도 함께 있었던 것이죠. 예. 이때부터 무엇인가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내연녀의 아들하고 이 고준희 양하고 1살 차이인데 평상시에 그 많이 싸웠고 서로 간에 사이가 안 좋았습니다. 예. 그래서 이와 같은 그 이유 때문에 인후동으로 보냅니다. 네. 이때 내연녀의 외할머니하고 인후동에서 함께 처음 시작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 시기가 바로 2017년 4월입니다. 예. 그리고 사망이 지금 2017년 4월 26일이라고 한다면 내연녀의 모친과 고준희 양 단둘이 사는 이 시기였다. 예. 이 점을 하나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또 다시 이사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유아동입니다. 예. 이 유아동에 8월 31일 날 이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는 이미 없었죠. 고준희 사망한 양은. 상태였죠. 예. 그런데 마치 살아 있는 것으로 지금까지 위장을 하고 쭉 진술을 했다. 그렇다고 봤을 때는 지금 가장 근접해서 그 생활을 했던 사람은 계모의 외할머니다. 따라서 그와 같은 이유 때문에 가장 수사에 비협조적이었고 거짓말 탐지기를 응하지 않았던 것인가 이런 합리적인 추론을 한번 해봄직한데요. 어쨌든 그 공모 관계와 누가 주도적인 역할을 했는지 지금 토사물이 나왔다라고 했는데 예. 토사물이 과연 왜 나왔을까? 혹시 아동 학대의 자연스러운 결과였 때문에 기도가 막혔다. 뭐 이런 것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적어도 아동 학대 치사의 혐의는 분명한 것 같고 예. 다만 이것이 정말 살인의 고의가 있었던 것인지 또는 그와 같은 위급 상황에서 응급 조치를 원래 취했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사망까지 그대로 방지가 되느냐. 예. 그러면 사망할 것을 알면서도 일정한 조치를 안 했다고 하면 소위 그 부작위에 의한 살인이죠. 예, 또는 그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의 적용 예. 가능성은 상당 부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꼼꼼한 수사가 좀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네, 이 알겠습니다. 부분이 부검을 통해서 또 앞으로의 수사를 통해서 밝혀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까지 최진영 변호사 그리고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두 분 다시 한번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